안녕하세요, 주피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3화 리뷰 및 체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13화 첫 시작은 펑크레코드에 도착한 마주성이 무언가를 보고는 놀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엄청난 크기의 베가펑크의 뇌를 봤기 때문으로 뇌를 보면서 말하죠. 이것이 베가펑크의 뇌. 내 놈은 죽었는데도 이렇게 계속 살아있다니. 죽음이란 대체 무엇이지? 그렇게 베가펑크의 영상은 계속해서 송출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은 꿀잼 각인 걸 직감하고는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 영상에 집중하고 있죠. 이제 세계의 진실이 까발려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초? 베가펑크의 뇌를 지켜보고 있던 마주성이 발로 영상 전보벌레를 깨부시는데, 계속해서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고 이 전보벌레는 가짜였죠. 이에 빡친 마주성이 이 베가펑크 새끼라고 소리치며 미쳐 날뛰는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30초가 지난 후 베가펑크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영상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열광하며 환호하기 시작하는데, 베가펑크 자식 조회수 폭발적이네, 부럽다. 다른 오로송들이 마주성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며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2세대까리 시키야 라고 소리치는데, 마주성이 말하죠. 미안하다. 베가펑크는 이 방송의 진심이다. 생각보다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어. 무엇을 알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크가 말하길, 녀석은 오하라의 의지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오로송들은 얼굴이 사색팔색이 되며 당황하죠. 여기서 깨알 정보. 과거 오하라의 학자들은 세계의 진실에 대해 탐구했다가 오로성에 의해 처참히 지워져 버렸죠. 결국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가 세계에 알리지 못한 진실이 수십 년이 지나 베가펑크에 의해 알려지게 될 듯하죠. 그렇게 장면은 마골라스주로로 전환되고 보니를 죽이려고 하죠. 이에 프랑키가 보니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켜라고 말하며 상기가 나스주로의 턱주가리를 걷어차버리죠. 그리고는 말하죠. 노인을 때렸다는 그런 개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건 해적의 싸움이다. 이 자식 좀 멋지잖아? 멋있는 장면도 잠시 바로 역공당해버리죠. 이때 등장한 오이모와 캇이 나스주로를 움켜잡아주고는 조르기를 시전하는데, 보니가 뛰어올라 디스토션 퓨처, 거인같은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며 몸을 거대화시킨 후 나스주로를 밟아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장면은 다시 베가펑크의 영상으로 전환되는데, 베가펑크가 말합니다. 나는 두 가지의 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포되거나 처형을 당했을 때, 즉 내 심장이 정지됨과 동시에 이 영상이 송출되도록 프로그래밍해뒀다. 베가펑크의 발언에 전 세계 사람들은 그렇다면 베가펑크가 죽었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카오스 상태에 빠지죠. 한때 같이 한솥밥 먹으며 연구했던 시저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네요. 그리고는 베가펑크가 말을 이어나가죠. 내가 전달할 이야기를 단단히 이해하고 들어주길 바란다. 나를 재판하는 자들이 누구건 간에 그것을 악이라고 정의 내릴 순 없는 것이다. 나는 선과 악을 따지지 않는다.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정도로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장면은 또다시 세턴성과 나미사이드로 전환되는데, 베가펑크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세턴성이 베가펑크 시키라고 외치며 벌레 새끼들이랑 상대할 시간이 없다라며 미쳐 날뛰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때 로빈이 세턴성의 목소리를 듣고는 어린 시절 자신의 고향을 지워버리고 부모를 죽인 오로송임을 눈치채죠. 그리고는 세턴성이 로빈은 죽이려고 하는데, 나머지 동료들이 로빈을 지켜주며 세턴성을 다구리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장면은 이츠마데 마주성으로 전환되는데, 계속해서 영상 송출 전보벌레를 찾으려 하지만 이 넓은 에그헤드에서 하나의 전보벌레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때 요크는 베가펑크가 전보벌레를 어디다 숨겼을지 곰곰이 생각하며 짱돌을 졸라게 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또다시 나머지 오로송들에게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이봐, 파워플랜트를 파괴해야 될 것 같다. 그러자 나머지 오로성들이 말하죠. 안 돼. 이 주변 군함이나 해군이 죽는 건 상관없지만 그것만은 안 된다. 그걸 파괴하면 더 이상 마더플레임을 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베가펑크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지금부터 할 말은 너무 믿기 어렵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지, 이 세계는 바다로 가라앉는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원피스 1113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원피스 1113화 체크. 첫 번째, 심장은 멈춰도 뇌는 살아있다. 이번 화에서 베가펑크의 심장이 멈췄을 경우 영상이 송출된다는 것이 베가펑크 본인 피셜로 공개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베가펑크는 심장은 멈췄지만 죽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심장은 멈췄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베가펑크의 심장은 멈췄지만 펑크레코드에서 베가펑크의 뇌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즉 본체 스텔라의 심장이 멈췄음에도 뇌를 공유하고 있는 세틀라이트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베가펑크의 영혼은 심장이 아닌 뇌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또한 마즈성이 베가펑크의 뇌를 보며 죽음이란 무엇이며 의식은 어느 쪽에 존재하지? 라고 말한 정황으로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심장에 악마가 깃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뇌내 열매는 특이하게도 심장이 아닌 뇌에 악마가 깃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베가펑크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장면이 여러 등장했는데 베가펑크가 살아있었을 때도 영상은 이미 송출되고 있었던 정황으로 봤을 때 베가펑크가 죽어야 영상이 송출된다는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베가펑크는 뇌가 살아있는 한 AI처럼 반응하거나 심장에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해둬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두 번째, 에디슨이 시도하려는 방법. 저번화에서 에디슨이 써니호를 바다에 착륙시키기 위해 에그헤드 상층부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에디슨이 생각한 방법은 에그헤드 상층부 자체를 바다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에그헤드의 영구층은 병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구름 위에 존재하는데요. 이 병을 눕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층부가 지면에 닿게 될 거라는 게 생각입니다. 또는 병 속에서 나오는 인공구름을 다시 빨아들여 상층부를 지상에 안착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세 번째, 나스주로를 걷어차버린 상디. 루조상에서 루조징으로 밀려날 뻔한 상디를 혈통인자 각성을 통해 다시금 루조상으로 올려놓은 오다인데요. 이번 화에서 나스주로의 한 방 먹인 장면이 인상 깊었지만 바로 역공을 당해버렸죠.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걸로. 네 번째, 보니의 디스토션 퓨처. 보니의 나이나이 열매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물을 상상하며 비슷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그런 능력인데요. 처음에는 디스토션 퓨처 니카 같은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이번 화에서는 디스토션 퓨처 거인 같은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디스토션 퓨처 하얀 모습의 니카 같은 미래 또는 디스토션 퓨처 괴물 모습의 오로성 같은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의 모습을 모방한 공격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베가펑크의 두 가지 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가지 죄는 세계 정부의 편에 선 것, 두 가지 죄는 세계 정부를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베가펑크는 자신을 심판하려는 자들이 누구건 그건 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심판하려는 자들은 세계 정부와 오로성을 뜻하고 선과 악을 따질 수 없는 이유로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물을 뜻하겠죠. 그럼 베가펑크가 누구건 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정황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베가펑크의 첫 번째 죄인 세계 정부의 편에 선 것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3대 세력이 존재하는데 해적, 해군, 세계 정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즉 베가펑크가 생각하기에 누군가에게 악이 될 수 있는 해적으로부터 세계 정부는 이들을 처단하고 세계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자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계 정부의 반기를 들지 않고 세계 정부 말만 잘 들으면 표면적으로는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무조건적인 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죠. 반대로 세계 정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베가펑크는 죄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악의무리인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파시피스타를 만들었지만 이 파시피스타를 만드는 과정에서 쿠마와 보니의 슬픈 삶이 녹아있는 것과 같은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베가펑크의 두 번째 죄인 세계 정부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베가펑크가 생각하기에 또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는 세계 정부로부터 해적들이 세계의 부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한 자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해적이지만 이들의 편에 서면 자유와 평등을 외쳐 세계의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적이 무조건적인 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세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세계의 균형을 유지했으면 하는 자들에게는 베가펑크가 죄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베가펑크는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을 모티브로 한 인물답게 선과 악을 상대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네요. 여섯 번째, 이 세계는 바다로 가라앉는다. 베가펑크의 메시지에서 특이한 점은 본론 이후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닌 결론부터 말했다는 건데요. 따라서 정작 본론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요크가 고뇌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으로 세계의 진실의 전체적인 내용이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영상 송출 전보벌레 위치를 요크가 생각해내서 마즈성이 파괴할 거라 생각됩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세계가 바다로 가라앉는다라는 근거 없는 결론만 듣게 되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베가펑크의 말에 신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베가펑크를 비웃는 상대적인 연출이 그려질 걸로 예상되네요. 결론으로 말한 이 세상은 바다에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이무가 마더플레임을 이용해 해수면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베가펑크가 말하는 바다에 가라앉는다는 말은 루피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고 레드라인이 부서지며 그 자네들이 바다에 가라앉아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이는 과거 어인섬 예언가 마담 셜리가 루피로 인해 어인섬이 파괴될 거라는 내용과 관련 있으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위대한 항로의 모든 섬들은 일정한 자기를 띠는데 레드라인이 부서지는 시점의 모든 섬들이 이상자기 현상으로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